가려놓고 시음을 해보니 난 품질이 이게 제일 높더라. 이유는 뭐더라. 이거가 궁금해서요. 이게 독일이면 대박이래요. 독일이면 대박이다 진짜. 짠! 독일 와인. 세상에. 셋 다 틀렸네요. 안녕하세요.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 두 분을 모시고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와인을 3병 준비했습니다. 셋 다 피노누아고요. 하나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, 또 하나는 미국 피노누아,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피노누아인데 거기서는 슈페트 부르군더라고 부르죠. 이렇게 3병을 준비했고요. 힌트를 드리면 다 22, 23 빈티지 정도고요. 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, 사실 이걸 맞춰라 라고 하기에는 피노누아는 아시다시피 재배와 양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원한 건 아니고요. 가려놓고 시음을 해보니 난 품질이 이게 제일 높더라. 1등은 뭐고 2등은 뭐고 3등은 뭐더라. 이유는 뭐더라. 이거가 궁금해서요. 블라인드로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. 시음평을 들어봐야겠죠? 자, 1번 와인부터 해보겠습니다. 1번 와인 어떠셨나요? 세 개 중에 처음에 가장 과실량이 많이 났고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다크한 과실류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미국 와인으로 예상했고요. 미세하게 바디감이 무거운 느낌이 좀 들었고, 등수도 셋 중에 저한테는 2등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신 체리, 크랜베리 느낌의 향이 좀 났었고요. 셋 중에서 저는 이게 산도가 제일 높았어요. 여우는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. 한 4초, 5초 사이였고 타닌도 좀 고운 편이었고요. 세 와인 중에서는 제일 텍스처도 좀 맑고 직선적인 느낌이어가지고 독일 피노누아 느낌이었어요. 전반적으로. 세 와인 중에서 저는 이게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. 색깔은 옅은 루비인데 약간 엣지가 가넷 쪽이 있었고 체리 잼이 느껴졌습니다. 질감이 아니라 굉장히 포도 잘 익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뭐 여운도 그래서 약간 체리잼 여운? 근데 복합미가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.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췄는데 향은 한 중간, 뭐 중간 플러스 이 정도 나왔는데 풍미의 강도는 그래도 강렬한 쪽이었고 여운의 길이도 한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좋은 와인 정도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비노 점수를 주자면 한 3.9점? 셋 중에서는 1등이었고요. 프랑스 부르고뉴의 그 와인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인은 어떠셨습니까? 요 세 병의 와인 중에서는 가장 과실향의 강도는 약했어요. 라즈베리나 딸기향이 좀 나긴 하지만 과실향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다양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고요. 땅이나 그 월세 느낌은 잘 표현되는 편이었고요. 셋 중에서도 가장 미네랄리티가 잘 느껴졌어요. 산도는 이 세 와인 중에서 중간이었습니다. 피니시도 중간 정도, 4, 5초 되는 정도였고요. 이게 좀 부족함도 있다 보니 프랑스 부르고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새 와인 중에서는 1등이었어요. 산도가 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둥글둥글했고 미네랄리티가 가장 돋보인다? 세 개 중에 그랬고, 어떤 부르고뉴들은 심하면 마구간까지 가는 동물향이 나는 게 있는데 처음 열었을 때 약간 동물향이 지나가듯이 느껴졌던 걸로 해서 저는 부르고뉴라고 처음부터 이제 약간 확신을 했고요. 셋 중에 가장 섬세했습니다. 요게 굳이 3번으로 좀 내리긴 했는데 3등. 네. 두 분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조금 다른 것만 말씀드리면 탄이 좀 뻑뻑한 편이었어요. 다른 거 두 개에 비하면. 아, 얘는 오크 숙성을 좀 더 오래 했을 수 있겠다. 아니면 줄기를 살짝 썼나? 민트 향도 약간 있었거든요. 요즘 피노누아에서 줄기 쓰는 게 약간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서 제가 뭐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얘도 뭐 좋은 와인이고요. 점수는 3.8점, 0.1점 낮춰서 주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는 2등이죠. 아까 첫 번째 와인이 1등이고요. 나라 모르겠어요. 나라 뭐 독일, 미국, 프랑스 중에 하나겠죠. 근데 처음 걸 프랑스라고 했으니 뭘로 할까요? 미국 하겠습니다.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, 지금. 3번 와인은 어떠셨습니까? 세 번째 와인이 색으로 보면은 셋 중에서 가장 루비가 좀 진해 보였고, 그다음에 셋 중에서는 검붉은 스타일의 과실향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. 블랙베리랑 플럼까지 좀 강하게 느껴져서, 그리고 좀 약간 재미한 느낌도 확실히 있었고요. 타닌은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셋 중에서 산도도 제일 소프트했어요. 유일하게 셋 중에서 말미에 잔단감이 살짝 느껴지는 와인이었습니다. 전 이게 미국 피노 같고 그냥 음식하고 같이 먹기에는 제일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 가볍게. 셋 중에선 저는 이게 세 번째였어요.
셋 중에 가장 색은 진했고요. 산도가 저한테는 가장 높았습니다. 찌를 정도의 산도가 처음에 느껴졌고요. 시간이 지날수록 둥글둥글해지는 건 확실히 느껴지고, 타닌도 가장 처음에는 강건하고 어린 느낌이 들어서 독일 와인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했는데, 그리고 복합미는 제일 덜하지만 향도 셋 중에선 제일 덜해서 식당에서 먹기에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좋겠다. 등수는 그러면 1등이네요. 네, 식당에서 먹기엔 전 이게 1등으로 생각했습니다. 세 번째 와인은 저는 특징이 과일 풍미가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잘 익었다. 약간의 당도가 남아있다?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높은 산도다?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뭐 쪼이는 탄닌? 뭐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. 3번이 와인메이커가 고도의 기술을 부려서 잘 만들긴 했는데 점수는 3.7점 줬고요. 프랑스와 미국을 1, 2번으로 개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독일이어야만 합니다. 근데 이거는 힘들어요. 국가를 맞춘다는 게. 한번 오픈해 볼까요? 1번이 첫 번째 분은 미국이라 하셨고요. 두 번째 분은 독일이라 하셨고요. 저는 프랑스라고 했으니까 셋 중에 한 명은 맞았습니다. 짠! 미국이네요. 그럼 맞추셨네요. 우와. 샤무엘 로버트 비냐드 리저브 피노누아예요. 2022년 빈티지고요. 비교로 점수는 4.0점이더라고요. 가격은 제일 저렴합니다. 4만 원대입니다. 가성비 최고죠. 뭐 오리건 피노누아 유명하죠. 그 중에 월너밸리면 뭐 가장 북 오리건 중에서는 최고죠. 최초로 오리건에서 피노누아를 키우기 시작한 그 동네고, 원래 아버지 와이너리에서 일하던 사람이 2011년에 와이프랑 나도 내 와이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래? 그러고서는 네고시앙을 시작했대요. 그러니까 포도를 사다가 와인을 만들고 팔고 하다가 2014년에 우리도 이제 포도밭 하나 사자. 그때부터 쭉 만들어서 오는 영세 와이너리입니다. 피노누아 3종류 만들고요. 로제 1종류 만들고 피노누아로. 그게 다입니다. 그러면 맞추신 분은 1번 구독자님이신 거로. 두 번째 와인은 1번 구독자님께서는 부르고뉴라 하셨고 3등이라 하셨고, 2번 구독자님도 프랑스라 하셨네요. 1등이라 하셨네요. 두 분이 통일하셨네요. 저만 미국이라 했네요. 저는 2등이었고 1, 2, 3등은 다 있어요. 이게 독일이면 대박이네요. 독일이면 대박이다 진짜. 짠! 독일 와인. 셋 다 틀렸네요. 독일 프랑켄 지역 와인이고요. 프랑켄 지역은 프랑크푸르트 동쪽인데 너무 추운 지역이라서 실바너라는 빨리 익는 품종들 막 이런 거 화이트 와인 만들던 데입니다.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피노누아를 많이 만드는데, 거기도 독일은 슈페트부르근더죠. 독수리 마크가 있는 걸 집중하셔야 되고요. 이게 이제 VDP라는 독일 고급 와인 생산자 동맹, 이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최하급 엔트리급 와인이고요. 대기업입니다. 한 30종 이상의 와인이 나오고 6만 원대에 샀습니다. 이게 13개월 동안 오크배럴에서 숙성한 와인입니다. 이번에 제가 조금 더 뻑뻑한 타닌이라고 쓰긴 썼네요. 세 번째 와인은 그러면 프랑스네요. 1번 구독자님은 독일이라 하셨고 1등을 주셨고, 2번 구독자님은 미국이라 하셨고 3등을 주셨고, 저는 독일이라고 하고 3등을 줬습니다. 장 마크 부아이오 부르고뉴 루즈고요. 2023년 빈티지인데 비비노 점수가 제일 높아요. 4.1점이고 가격도 제일 높아요. 69,900원 주고 샀어요. 포마르에 위치한 와이너리인데 포도는 다 막고네에서 가져와서 만드는 거더라고요. 제일 남단이니까 아무래도 잘 익었겠죠. 제가 아까 하나는 얻어 걸렸네요. 과일 풍미가 되게 세다. 저희 셋 다 사실 제일 과실이 그랬나요? 얘가 12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숙성했고 그 중에 30%가 새 오크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재병을 해봤는데 이거 너무 재밌네요. 결국은 첫 번째 게 1등을 한 거고요. 제일 저렴한 오리건 피노누아가 1등을 한 거고요. 두 번째 게 2등을 한 겁니다. 독일 피노가. 그 다음에 부르고뉴 피노는 오늘 줄 잘못 써서 3등 해버렸어요. 전 이게 너무 알아보고 싶었어요. 사람들이 레이블을 보면 부르고뉴? 독일? 미국이야? 오리건? 오리건은 좋은 거야? 뭐 이런 게 있는데 눈 가리고 마셔보면 과연 어떨까? 비슷한 가격대에서. 이런 게 가성비죠. 그런 측면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전 성적이 엉망이네요.
그런 날도 있는 거죠.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. 저는 오늘 총평은 정말 독일도 피노누아가 잘 만들고 여러 생산자가 있고 프랑스만큼 좋게 만들려고 고민하는 생산자가 많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아주 좋았습니다. 나라마다 캐릭터가 하나로 이렇게 딱 통일돼서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위치, 기후 이런 것들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 컸고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들도 이제 온난화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 쉽지가 않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지만 서늘한 쪽이랑 따뜻한 쪽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구분은 서로 다 해냈다.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. 이번 블라인드 하면서 틀린 건 많았지만 즐겁게 배우는 자리였습니다. 개나리 식당, 미금의 오래된 노포셨는데 진짜 유명한 집인데 판교로 최근에 이전하셨습니다. 불고기랑 페어링 한번 보겠습니다. 먹어보니까 불고기의 단맛을 레드와인의 쓴맛이 강조될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와인 중에서 특히 독일 와인이 단맛의 단순함을 미네랄리티와 산도로 아주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 미국 와인은 약간 음식을 압도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프랑스도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독일 와인이 최고의 승자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불고기랑 원래 와인이랑은 잘 떠올리지 못하는 조합이잖아요. 피노누아가 여리여리하면서도 오크 숙성이 과하지 않고 무겁지 않으니까 이 단맛을 아주 완벽하게 잘 조화를 시켜주는 것 같고 파도 불고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상태에서 정말 완벽한 부스팅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 저스틴이었습니다. 짠! 짠!